연준은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동결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제끼고, 그렇다면 연준은 9월 금리를 올릴까요? 동결할까요? 자, 여러분, 9월은 9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 9월 1일이었잖아요. 수많은 경제 이벤트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 했고요. 내일 다시금 ISM 서비스업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 다음에 모레 목요일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또 G20 경제 회의도 있고요. 애플의 이벤트도 있고요. 8월에 CPI는 13일에 있고요. PPI는 14일에 있고요. 그 다음 주 이제 19, 20일이 FOMC 회의록 공개. 그 주간 또 금요일이 서비스 PMI, 이번 달 마지막 30일 토요일인데 테슬라의 AI 데이. 와, 참 화끈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말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아무데도 안 가고 제 브레인, 제 뇌를 갖다 포맷을 했어요. 리셋. 완전히 리셋을 했어요. 리셋. 완전히 리셋을 해서 선입견 갖지 말고 한번 그대로 보자. 케이스를, 지표를, 종목을, 사람을.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파월입니다. 파월을 제가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선입견 갖지 말고. 그동안 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파월에 대한 선입견은 좀 별로 좀 이런 종류의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이 약간 그 능구렁이 같잖아요. 저 이런 캐릭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미즈노 팀장은 좀 이렇게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스타일 되게 안 좋아한다고 저는.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파워를 바라보는 저의 이 선입견에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걸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한번 파워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는데요. 어쩌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골디락스를 제롬 파월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연준이 해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 연준이 요걸 좀 얻어 처먹으면서까지도 한편으로 연준을 위한 좀 제가 변호를 하자면 연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제끼고 연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목표가 뭐죠? 인플레이션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잘못 두드려 잡으면 중국 꼴 나거든요. 디플레이션 오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놔두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끝장이죠. 그것도.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역사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었는데 어쩌면 이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와도 침체 없이 소프트 랜딩, 골디락스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구인하고 근원 물가지수,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근원 물가지수와 구인 이쪽 실업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원 물가지수 안에 서비스 물가지수 부분이 상당히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게 뭐죠, 실업률, 그러니까 이 구인이 굉장히 막 일자리가 막 너무 넘쳐나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지금도 사실 조금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근원 물가지수가 내려올 수가 없죠. 서비스 물가지수가 내려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너무 꺾여도 안 돼. 너무 꺾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침체가 오니까. 근데 이거를 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근데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고용 보고서,
ISM 제조업 지수, 고용보수 PC 발표를 딱 보면 시장이 되게 좀 헷갈려 했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 주간에 있었던 졸트처럼 이게 화끈한 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다음 발표되는 보고서들이 보면 이게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면 시장이 되게 헷갈려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헷갈려 하는 게 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영상의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급격하게 내려와도 안 돼요.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돼요. 근데 안 내려오면 안 돼요. 올라가면 더더욱 안 되고. 아니 연준이 9월 금리를 올릴까요, 동결할까요 해놓고선 좀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은 9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습니다. 저는 한 99%? 동결 가능성 99%. 그렇다고 또 티켓 사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보름, 15일 정도 남았죠. 그렇죠? 99%가 동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준이 지난번에 6월에 기준금리 한 차례 동결했던 거 아시죠? 그 7월 달에 어떻게 했죠? 25bp 올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이고 이거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로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지난번에 25bp 딱 올렸을 때 수많은 투자 은행들 여기 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이제 평가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이 예상했던 거와 일치한다. 되게 만족스러워했죠. 다만 향후 회의에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주지 않았지만 연준 위원들이 신중한 속도의 긴축, 이 신중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번 잭슨 올 때도 파월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중한 속도의 긴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골드만삭스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상,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골드만삭스는 그랬고 모건 스탠리는 어땠냐? 시장 가격에 반영된 정책 금리 전망이 연준이 발표하는 점도표 있잖아요. 점도표와 일치하는 상황에서 굳이 연준이 지난번 그 FOMC 회의에서 그 예상치를 깰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금리 5.25에서 5.50%를 정점으로 생각하면 자 모건 스탠리는 내년 3월 정도에 부터 아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 곳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웰스파고. 자, 웰스파고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파월 의장이 9월 그러니까 이번 달 FOMC에서 금리 인상과 중단 모두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지만 여전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 보세요. 파월이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날 이후로 벌써 한 달 전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로 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아주 좋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웰스파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정책금리 인상이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근원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추가 긴축을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다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쳐오르면 연준은 다시금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달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RBC 캐피탈. 자, RBC 캐피탈에서는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경제 전망은 연준보다 더 비관적이다. 연준보다 좀 비관적이다. 인플레이션도 상당한 둔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지난번 25bp 올렸을 때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동일한 똑같은 말 합니다. 인플레이션 재차
가속화될 경우에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연준이 의도한 대로 지금 너무 뜨겁지도 않고, 뜨거우면 안 된다 그랬죠. 인플레이션. 너무 차갑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랬죠. 침체가 오니까 아주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경기 재가속 속도에 대한 게 좀 이슈화 됐잖아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미국의 소비자 지수를 보니까는 내려오고 있다가 꽁충 뛰어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 7월 달이죠. 0.7로 이게 꽁충 7, 6, 5월 달만큼 꽁충 뛰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러니까 이거 오르면 어떻게 되죠? 사실 보세요. 작년 11월, 12월에 이렇게 빡 빠질 때는 야 이거 침체 오는 게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하더니 또 올라가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 언제 잡냐. 이게 참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근데 그 6월 달에 0.3으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딱 쳐올리니까 어씨 뭐야. 경기가 이렇게 좋은가? 아니 뭐 돈 없다더니 나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달에 가만히 보면 아시다시피 아마존의 그 프라임 데이도 있었고, 또 7월이 또 전통적인 또 그 베케이션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 리테일 요 지표 잘 봐야 되는데, 자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 구인 지수하고 근원 CPI 지수가 이렇게 함께 보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원 CPI 같은 경우 6개월을 후행하는 어떤 차트인데 보면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원 CPI 안에는 서비스 물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 지수가 내려갈 수가 없었죠. 근데 지난번에 고용 보고서에서 뭘 보여줬죠? 네, 점차적으로 지금 고용의 핫한 고용이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자,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원 CPI는 이 구인, 이 고용 지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가고 선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연준 위원들도 이걸 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죠. 물론 미국 경제가 버텨준다면 내려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전다고 한 번 더 빵 올려가지고 팍 꺾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말로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지만 은행들 무너지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아주 어려운 외줄 타기를 잘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꺾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고용 보고서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고 근원 CPI도 완만하게 내려오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서 경기 성장은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이게 바로 환상적인 골드락스를 파월 지금 연준 이들이 해내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가 이걸 주말에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공부하면서 발견한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제임스 블러드 총재를 일단 빼버렸잖아요. 본인이 나갔는지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준 위원들 중에는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도 계속 그들의 앞으로의 이 블랙아웃 되기 전에 그들의 인터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둘기가 비둘기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매가 비둘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론 그들은 시장을 좀 간을 보는 게 있어요. 연준 위원들의 그런 인터뷰나 연설을 보면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간을 보는 좀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면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확률의 문제일 뿐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일 뿐입니다, 여러분. 야, 금리 동결이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즈노에서 엔비디아 실적 나온다는 것처럼 자 무조건 TQ 사자 했다가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게 오늘 진짜 힘이 없거든요. 테슬라가 겨우 끌어올려놨더니 또 무너지네. 오늘 다우가 맥없이 무너지죠.
절대로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수많은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을 보시면서 잘 모르시겠거든 미즈노를 구독하시면 하루에도 지금 몇 편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거는 멤버십에서 다루지만 이런 큰 추세를 잡아가는 것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잃지 않는 투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9월의 시장이 제일 안 좋았다 그러지만 그런 지표들 자체가 다 후행성이에요. 후행성이란 말이죠. 네, 올해 들어서 8월 되게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8월 마지막 주는 제일 좋았죠. 선행 시그널이어서 9월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8월을 바닥을 찍고 9월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변수가 9월 한 달 동안에 다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 제 생일도 있는데 참고하시면서 지키는 투자로 이어갑시다. 고맙습니다.